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를 뒷담화하는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 칭찬을 엄청 하고 친정엄마와 연 끊었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뒷담화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집은 쉼터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사는 위태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폭탄의 심지는 늘 엄마의 기분이었죠. 엄마는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본인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여과 없이 어린 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한 인격체가 아니었고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오물을 버리는 감정 쓰레기통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냉혹한 비평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설레하는 표정을 지으면 엄마는 어김없이 면박을 주며 촐랑대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덤벙대는 다시요. 덤벙대는 자식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부모의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 명백히 남동생의 실수인 일조차 화살은 절 늘 향했거든요. 엄마는 남동생과 한편이 되어 저를 비웃으며 비난하는 일이 많았고, 저는 그래서 늘 눈치를 보는 아이였어요. 성적표를 들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엄마에게 칭찬 한마디 듣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늘 다른 아이들과 저를 비교하며 제 성적을 깎아내렸고,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말에 여자가 어딜 싸돌아다니냐? 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조차 엄마는 못마땅해 하셨죠?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제 성적이 좋은 것을 가지고 못마땅해 했던 이유는 제가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틀린 점을 제가 몰라야 하는데 제가 똑똑해지면 엄마가 잘못하는 걸 제가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다시요. 자기의 틀린 점을 자기의 틀린 점을 제가 몰라야 하는데 제가 똑똑해지면 엄마가 잘못하는 걸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제가 남친이 생겨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남친이 생겼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배꼽을 잡고 깔깔대며 웃으셨습니다.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라고 말하더니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비웃듯 웃어대던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와 저 사이에는 가까워질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결혼을 방해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사위가 될 남편을 이유 없이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건 저희 남편의 인격이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죠. 엄마는 그냥 이유 없이 딸인 제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려 결심한 사람 같았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제가 웃으면 이유 없이 화를 냈고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하면 엄마는 늘 그것을 비웃기만 했으니까요. 너 같은 게 결혼을 한다고? 가서 고생이나 해봐라. 엄마는 제가 남편과 함께하며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불행으로 느꼈던 걸까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엄마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저를 괴롭혔고 저희 남편을 비하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결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줄기차게
제 결혼을 반대하고 악담만 해대던 엄마는 결혼식장 안에서도 어두운 표정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 몰랐던 시어머니의 됨됨이였습니다. 부모뻘 어른의 됨됨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버릇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 그대로 적고 있는 것뿐이니 너무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남편과 2년 정도 연애했을 무렵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어요. 친정엄마의 날선 비판과 냉소만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항상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본능적으로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걱정을 바로 날려버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난리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다.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저는 더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스르르 녹고 긴장감도 거의 다 풀려버리더군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저는 나중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수하게 나를 궁금해했기 때문이고 나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순식간에 긴장을 풀 수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말이죠. 엄마는 항상 저를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위축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저의 심리적 압박감은 점점 약해진 것 같아요. 어머, 그랬니? 그래서 너는 기분이 어땠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표현이 제 마음의 긴장을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대화 중간에 가끔 시어머니는 제 기분을 물어보셨어요. 제 기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엄마는 제가 기분이 좋으면 초치려들고 제가 기분이 안 좋으면 분위기 망친다고 혼내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에 따라 어떤 기분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했어요. 친정엄마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축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치를 떨어요. 반면에 결혼식 직전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예복보다 더 눈부셨던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세상에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구나. 앞으로 우리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자. 그 말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고 심장만 요동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 둘만 있을 때 우리는 친구야. 알겠지? 이러셨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봤는데 제가 그렇게 수없이 시댁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제가 직접 요리한 횟수가 20번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당신의 귀한 딸로 여기셨나봐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마주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차려주신 음식을 그저 맛있게 먹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부엌에 얼씬거리려고 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손사래를 치며 저를 쫓아내셨죠. 명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서 그렇게 고생한다는데 저는 명절에 시댁에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우리 신혼집의 냉장고는 늘 시어머니의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4인 가족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든든한 간식과 반찬들이 끊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내 새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는데 너 같으면 안 할 수 있겠니? 그냥 먹어. 나중에 너도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이러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친구에게 제 감정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친구도 말은 안 했지만 좀 놀란 것 같았고요. 저희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다가 파김치 누가 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해준 것이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은 그날 파김치를 엄청 퍼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파김치 맛있다고 제 친구들이 난리예요. 이렇게 말했고
며칠 뒤에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해놓은 파김치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곤 했죠. 그 사랑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낀 날은 또 있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오늘 점심 먹으러 와 하시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갔더니 어머니께서 갓 담근 김치와 삼겹살 수육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먹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안 드시냐고 했더니 너 걸신 들렸니? 내가 한 음식 이렇게 먹어주는 네 모습만 봐도 좋은데 뭘? 이러셨어요. 시댁에서 이런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으며 저는 점점 마음속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몇 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 없이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신 김장김치를 꺼내서 식탁에 놓고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엄마와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가 이거 다 네가 한 거냐고 묻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고요?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너 시어머니가 너를 이용하고 갖고 놀고 있는 걸 정말 모르는 거니? 그렇게 친절하게 굴고 돈을 쓰는 거 다 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짓이야.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잘해주면 그게 다 꿍꿍이가 있는 걸 넌 모르니? 정말 그야말로 맥락도 없는 뜬금없는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가 요리 한번 안 해도 될 만큼 배려해주시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다니요. 엄마의 그 뒤틀린 시선 속에 제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단기간에 그런 식의 질투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나 봐요. 저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는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거절만 하시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엄마는 아니나 다를까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봐야 시어머니야. 시자가 어디 가겠니? 나중에 네가 열곱절로 갚다가 너 쓰러질 거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했고 엄마는 두고 보라는 말만 계속 하길래 더 이상 엄마랑 논쟁하다가는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멈추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엄마는 저희 시어머니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뜬금없이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어요. 주제는 딸령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거였는데 엄마의 말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제 멘탈 흔들기를 먼저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한동안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나중에 제가 괴로울 거라고 세뇌를 시키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자기 눈에는 다 보인다면서 시어머니를 깎아내리려 했어요. 엄마, 그런 얘기할 거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엄마는 더 악을 쓰며 욕을 하더군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엄마의 그런 행동에 위축되고 엄마를 달래주려고 노력했겠지만 그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몸이 참 안 좋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희 엄마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고 남편은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저희 엄마를 욕할 수는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어서 말이 끊기는 때가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기다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고는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시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거야. 너는 이제 다 알고 있잖니? 이 말씀뿐이었죠. 친정엄마는 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소나귀에서 제가 벗어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제가 발전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성인이 된 자식처럼 생각하며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그 다정하고 세심한 손길을 저는 항상 느낄 수 있어요. 김장날 수육을 찢어 가까이에 놓아주시던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나도 언젠가 어머니께 이런 따뜻함을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봤자 시모는 시모일 뿐인데 너는 낳아준 엄마의 은혜를 잊겠다는 거냐?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는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게 싫은 거다. 다시는 상처받은 채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엄마랑 연락 끊고 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가슴이 뛰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엄마랑 이제 연 끊었다고 말했는데 그 후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자주 온 것을 보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평생을 바쳐 노력한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의 깊이를 다 따라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제 감정에 충실히 따르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나쁜 딸로 몰아가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거든요. 좋은 시어머니의 좋은 남편이네요.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친정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좀 어떤가요? 쓰니님이 엄마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라 엄마의 해코지에 대해서 저항한 것 뿐이잖아요. 힘든 결정 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